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여파로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관망세로 들어갔던 아파트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는 걸까요? 정부는 이달 말쯤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담길까요?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값이 조금 주춤하던데 상승률이 최근에는 뭐 관악, 일부 강북 지역으로 조금 많이 오른다 이런 통계가 나오던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이제 상급지 위주로 많이 올랐었고요. 상급지. 네, 상급지들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좀 줄고요. 뭐 네. 신고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네. 시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 이제 중하급지의 시세가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봉구, 강북구, 성북구 네. 지금까지 이제 뉴스에 나오지 않던 지역들 시세가 올라오면서 네. 거래량도 늘고요. 그래서 아마 시세를 보게 되면은 지금 9억 원 이하 그리고 이제 뭐 10억 원이 넘지 않는 그 전후 아파트들 시세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많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좀 왜 말씀드립니다. 그쪽 지역이 특별히 조금 상승세가 있을까요? 뭐 뭔가 이제 대출 규제 때문에 돈을 많이 빌리지 못하니까 있는 돈이라든지 조금 빌린 돈으로 좀 살 수 있는 동네가 여기다 이런 건가요? 두 가지인데요. 네. 이제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상급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격차가 벌어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그런 좀 효과가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뭐냐면은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요. 네. 또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급지 같은 경우는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은 전세보다 매매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가격에 전세가 없다 보니까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까지 겹쳐져 가지고요. 네. 최근 이쪽은 좀 수요가 증가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거래량이 12월 거래량이 아직 통계가 다 나오진 않았겠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서울 일반적인 거래량이 5천 건에서 10,000건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적을 때는 이제 5천 건이 안 되는데 이제 10월 15일 대책 이후에 11월 달에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예. 한 3천, 4천 건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12월 달 통계가 발표가 됐는데 네. 12월 달 통계는 정확히 30일 이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31일이 확정이 되는데 예. 지금 이제 13일밖에 안 됐잖아요. 예. 10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11월 통계량만큼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럼 나머지 20일을 보태게 되면은 예. 지금 최소한 지금 거래량보다 2배가 넘기 때문에 한 6천 건, 7천 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1월 달보다 12월 달 통계가 거의 2배 가량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서울 전역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인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구청에서 허가를 받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린다면서요. 그런 것과 통계가 뭐 연관이 있습니까? 적게는 한 2주 정도 걸리고요. 39일까지 걸리는 사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예. 11월 달 통계가 줄어든 데에는 예.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청하고 결과가 나와야지 계약을 할 수 있고 예. 계약을 해야지 거래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2주 만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잡는다고 보면은 예. 그 과거 통계 수치를 바로바로 반영하는 것들보다 조금 더 기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11월 달에 거래량이 준 것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더 거래가 됐는데 통계는 좀 덜 적게 잡힌 거죠. 어쨌든 매수 심리는 조금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좀 딱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하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리다 못해 이제 더 뭐 시세가 내려가거나 대출이 내려가거나 대출 금액이 증가하거나 네. 금리가 내려올 것들을 기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네. 정부 대책 3번이 나왔는데도 시장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시세가 오르거나 매물은 더 줄었고 심지어는 임차 물건 같은 경우는 더 줄었기 때문에 예. 아마 기다리다 못해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최근에 증가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얘기했지만 서울 전역이 묶여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당 정치권에서 무효 소송을 냈잖아요. 근데 심리 기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모양인데 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는 또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일까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 1.5배 이상 올라가면은 내 토지거래 투기 과열지구나 네. 규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규정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통계의 함정이기도 한데 기간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 1.5%가 넘어가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대비 안 넘어가기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그 규제를 지정하기 직전 달까지는 안 넘었는데 뭐 상반기로 땡기게 되면 또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애매한 예. 지역이 뭐 강북구, 도봉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소송을 냈는데 예. 행정심판이 아마 나올 겁니다. 뭐 예. 아시겠지만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이제 2심제로 진행이 예. 되는데 일단 다른 일반적인 범죄랑 다르게 일단 1심에서 이것이 맞다. 네.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한 것이 예. 그러면 이제 해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아마 정부는 이제 2심을 또 제기할 겁니다. 항소를 할 텐데. 항소하겠죠. 근데 여기는 항소를 해도 일단은 해지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일단은 만약에 네.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부당함이 부당함. 지정이 되게 되면은 조정대상 지역이나 예. 아마 거래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긴 하는데 저한테 그렇게 될 것이냐 예상을 하게 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긴 모르겠는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워낙 정부의 힘이 셀 때잖아요. 네, 예, 지금 그렇습니다. 국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많이 눈치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예. 법원이 좀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예. 관련해서 법의 판단 관계없이 김인도 국토부 장관이 이런 걸 이제 지금 물어보니까 정부 스스로 먼저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해제할 계획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거기에 단서 조항이 달렸는데 왜 그러냐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네.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대요. 정책의 일관성. 예, 근데 정책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네. 정책은 이 시장이라든지 사회 현상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시장에선 지금 공급을 늘려달라고 하고 있고 거래를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것들을 안 듣겠다는 얘기를 똑같은 것들이거든요. 네. 나는 시장은 모르겠고 네. 내 정책은 이렇게 했으니까 1년은 지켜봐야 돼. 시장은 어떻게든지 상관없어.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런 느낌을 예. 받았다. 그러니까 차라리 시장을 조사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이걸 풀 이유가 없다. 아직도 좀 뭐 강북구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으면 제가 이해를 했을 텐데 네.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시장을 안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것들. 네. 아마 며칠 전에 CES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마 그래서 그 CES 준비 때문에 라스베가스 갔다 오시냐고 네. 부동산 최근의 경기를 보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네.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을 제대로 체크하고 있는지 공급 대책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지금 정부도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몇 차례 예고를 했습니다만 발표 시기는 조금씩 늦어지고 있잖아요. 뭐 네. 이달 말쯤에는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게 공급 대책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뭔가 서울시와 잘 합의가 안 되나요? 왜 이렇게 좀 늦어질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서울시 주택 정책 간담회 다녀왔습니다. 아, 바로 온 겁니다. 어.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늦게 오긴 했는데 상당히 신선한 뉴스가 있네요. 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에 많이 건의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이 거의 80-90%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제도 완화, 용적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아마 그 국토부 장관님께서 그 인터뷰한 내용 어저께 네, 네. 용적률 상향도 완화도 안 하겠다. 예, 대책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존 규제도 풀 생각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에 대한 정말 진심이 있는 건가 좀 궁금하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1월 말에 또 발표하기로 예정됐던 대책이 전혀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12월 달에 발표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마 이제 라스베가스 다녀오시냐고 일정이 밀린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또 파악이 좀 안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국토부 장관이었으면은 네. 전국에 있는 17개 광역 지자체에 가서 네. 시민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여기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네. 각 지자체별로 좀 니즈가 다를 거거든요. 예.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야 공급 이슈가 있고 지방은 좀 다른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책의 일관성 때문에 똑같은 정책이 나와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시장 파악이나 이런 수급에 대한 논리가 좀 정돈이 안 된 것 같고 네. 지금 나온다라고 지금 미리 찌자시가 나왔던 정책들을 보니까 예. 재탕이에요. 이미 아, 나왔던 또. 것들 또 반복이기 때문에 예. 이것들을 어떻게 표지를 바꿀까 그거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지금 더 기대감은 높은데 그런 기대감이 또 무의미로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서울시 그 유휴 부지를 조금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몇백 가구 뭐 이런 걸 좀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태능도 좀 안 됐지만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곳에서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으면 공급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도요. 지금 서울이 제일 문제잖아요. 네, 서울. 신규 공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1년에 4만 세대, 5만 세대거든요. 예. 근데 지금 한 2만 세대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저도 솔직히 같은 얘기기는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따져 보니까 예. 이게 4만 세대, 5만 세대를 단기간 공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걸로 단기간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네. 서울의 재고주택이 구축이라고 하는 것들 예. 190만 채가 있습니다. 예, 이 기존 190만 채가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아. 이것들의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좋은 정책이 아닐까 싶어요. 새로 지금- 지어서 공급한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얼마나 좀 이상한 제도이냐면요. 네. 지금 매매 시장도 얼어붙어 있지만 서울
서울은 지금 전세 월세 시장이 더 문제거든요. 네. 매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세 매물이. 그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얼마나 좀 이상한 제도냐면요. 한 건 거래가 되면요. 전세나 월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한테만 허가를 내주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것들을 판단하느냐고 아까 2주에서 4주가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계속 전월세를 없애는 것들을 허가해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의 문제는 더 심각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에서는 지금 전세는 매물이 줄어들고 있고 네. 또 월세화되고 있고 월세는 지금 평균 막 150에서 200, 400 가고 있으니까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서민들은 그럼. 지금 경기도나 인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예. 상황으로 좀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정책은 서울시 혼자 해결할 수 없고요. 네. 경기도, 인천까지 종합적으로 이 물량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좀 당장 단기간 내 신규 공급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실제 거래를 통해서 뭐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이렇게 분산시켜주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190만 채 일부가 거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제하는 게 조금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게 더 시급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신규 공급은 계속하는 거죠. 계속하는 거고. 예, 그 시간은 좀 걸리니까 그거는 최소한 4년, 5년 걸리니까요. 예. 이번 정부 임기 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등한시하고 있다는 게 조금 앞으로 발표되는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김학의 소장님께서는 지금 올해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어떤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작년 2025년도를 한번 쭉 둘러보니까 예. 상급지가 많이 올랐어요. 강남 3구, 용산구, 예. 그리고 이제 그 상급지라고 해서 마포, 성동, 동작, 강동구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네. 양천구까지. 이 지역들이 많이 오르는 동안에 중하급지는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2026년도 전망을 했는데 네. 아마 중하급지가 2026년도에 좀 오를 것 같아요. 오르기 직전이라는 얘기죠. 예. 그럼 이제 갭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중하급지도 올라갈 텐데 예. 상급지 가실 수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하급지라도 가려고 했던 분들은 또 닥쳤던 게가 이렇게 지붕 쳐다보듯이 네, 오르기. 기회를 또 놓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중하급지 중에 괜찮은 아파트들을 보실 분들은 올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갈 거거든요. 하반기 되면은 그러면 또 왜 상반기에 사지 않았을까라고는 후회를 하실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린 거죠.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좀 눈여겨볼 지역이라든지 뭐 조건 뭐 있다면 뭐를 좀 들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이 비싼 이유를 그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일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자리. 접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광역이든 아니면은 그냥 서울 지하철이든 한 번에 환승하지 않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서울 지하철도 지금 뭐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라인이 환승하고 한 번 올 수 있고요. 네. 신분당선 라인이 그렇고요. 네. 그리고 GTX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GTX는 좀 안타깝게도 B하고 C는 착공을 하거나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GTX A만 개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천하는 지역은 GTX A 라인인데요. 예. 올해 GTX A 라인에 좀 호재가 있어요. 어떤 겁니까? 삼성역에 개통을 하지 않아요. 삼성역을. 네, 삼성역을 관통을 합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파주 운정이나 일산이나 고양시 덕양구 대곡역에서 지금까지 강남구까지 출퇴근을 할 수 없었는데 네. 삼성역을 지나쳐서 수서역까지 6월 이후에 개통이 되거든요. 그러면 강남 출퇴근이 가능해요. 아, 파주 운정 예, 예. 거기서 네, 굉장히 그러면은- 좋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강남까지 출퇴근하는 수요들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 북부권에서 30분 안에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요 초역세권 라인들은 올해 저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네. 시세가 오르지 않았어요. 아, 그 아직은 더군다나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비규제 지역이에요. 예, 조정 대상 지역과 이제 조정 대상이 아닌 지역의 차이는 뭐냐면요. 대출 차이인데요. 네. 규제 지역은 40%밖에 안 나와요. 근데 비규제 지역은 70%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 지역들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8사가 5억밖에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80%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4억까지 대출을 받아서 네. 종잣돈 1억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강남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30분 안에 가능한데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은 아마 올해가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GTX 소재가 있는 비록 삼성역은 이제 취이진 않고 네. 통과는 하지만 강남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건 굉장한 매력인 거죠. 네, 그리고 또 2년 후에는 삼성역도 개통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런 점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정부가 올해 새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5월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금 유예를 해놨잖아요. 그 유예가 이제 5월에 끝나는데 그걸 뭐 연장하겠다 이런 표현이 없어졌다는데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5월이 지나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가 중과되는 걸까요?
일단 5월 9일까지가 유예된 기간이고 만약에 유예가 끝나게 되면 이제 5월 10일부터는 중과가 됩니다. 예. 기존 세율이 이제 최대가 45%인데 예. 2주택자들은 이제 20%를 중과하고요. 예. 3주택자부터는 30%를 중과하기 때문에 65%, 75%를 내게 되고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게 되면은 82.5%를 내는 것들이거든요. 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유예가 안 된다, 안 된다. 중과가 된다. 응. 82.5% 세금을 내고 팔 사람들이 있을까? 바보가 아닌 이상 안 팔거든요. 안 판다. 종부세를 올리지 않느냐? 종부세가 맥시멈이 5%거든요. 예. 5% 내는 게 두려워서 82.5%를 손해 보느냐? 그럴 사람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런 바보들이 투자하지는 않거든요. 아마 물량이 더 묶일 거예요. 더 묶인다. 예, 그래서 네. 2019년도에 그렇게 중과를 했다가 네. 아주 그냥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만약에 중과 유예를 하지 않으면은 중과 유예를 네. 그냥 끝내버린다. 포기하고 중과를 예. 하게 되면 중과를 하게 되면 아마 매물은 더 묶일 것이고 시세는 아마 좋은 것들은 더 폭등을 할 것이고 아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이게 중과가 이제 될 거다. 5월 9일 끝나면 유예를 더 이상 안 할 거다 생각해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5월 9일 전에 좀 나오는 물량이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그거는 기대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게 그런 물건들은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안 좋은 걸 던질 거거든요. 이미 많이 팔았고요. 예. 아마 끝까지 갖고 갈 것은 왜 갖고 가냐면은 예. 지금 2030년까지는 물량이 없어요. 계속 2030 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예. 지금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지금 팔겠습니까? 네. 중과되는 것들 참았다가 5년 후에 팔겠습니까? 네. 100이면 100 참을 거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아마 끝까지 안 팔려고 할 거고요. 네. 아마 나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팔려고 내놨던 거 안 팔리는 것들만 계속 나오려고 하겠죠.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부분 5월 9일인데 과연 어떻게 정부가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매물이 나오는 효과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